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20%가 넘는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2분기 실적을 내놓고 바로 이렇게 폭락을 해버려서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실망스럽긴 해도 말 그대로 좀 어닝 쇼크라고 말하기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94%나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도 94%나 급감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영업 수익이 나쁘다는 건 숫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은 코스RX라는 회사를 편입하는데 한 9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죠. 그만큼 많은 현금이 사회로 유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재무적인 구조가 굉장히 나빠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단은 던지고 보자 하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발을 빼자 하는 게 더 시장의 대세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가 폭락은 그러한 주가 폭락을 가져온 동인에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큰 동인은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중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이런 등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직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 중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이 런칭을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게 이제 중산층뿐만 아니라 이 부유층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물론 부유층은 해외 이 유명 명품 브랜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백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라 동양인 피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일본 화장품들이 많이 팔렸었고 그 일본 화장품들을 시장 잠식해 들어가는 게 태평양의 이 설화수나 이 슈 같은 이런 우리 한국 화장품들의 이 고가 화장품들이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서 LG 생활건강과 1, 2위를 다툰다고 해서 중국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처음부터 확고하게 잡고 들어갔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사드 보복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중국인들에게 나빠지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긴 했죠.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 영향으로 해서 더더욱 다시 갑자기 또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미국 대선이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미 의존도,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와 통상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나빠졌죠. 이거는 대선 때마다 대선 기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의 대선 기간에 중국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또 나타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중화권 쪽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런 때 이제 대규모 자금이 나가면서 M&A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도 나빠진 상황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29.5% 감소했다는 결과로 나왔죠. 그리고 이게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42억이면 적자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RX를 인수하는데 총 9,300억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이 실적이라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은 최대주주 특수광이 포함해서 44.77%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 수익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권이 44.7%씩이나 되도록 이 서경배 회장 일가가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 웬만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대부분 다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낮춘다는 게 뭐 20만 원, 19만 2천 원 뭐 이런 가격대고 키움만 한 17만 원 정도로 낮췄는데 현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돼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적정 주가는 한 9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2분기 실적으로는 지금 뭐 12만 원대 이 주가가 이것도 좀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결국은 그 실적대로 주가가 간다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그 쪼그라든 주가를 향해서 주가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개선된다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중간에라도 이제 그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개선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화권이 이게 하루 이틀 그 악재로 갈 게 아니고 미국 대선이 올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까지도 여전히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중화권 시장에 대한 실적이 더 나빠질 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추세가 3분기까지는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 전환은 아마 4분기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주가는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요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중국 중화권 실적이 한 44%나 줄어들었다는 게 큰 타격으로 차이나 쇼크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전부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그러니까 중화권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도 이제 중국 쪽 투자를 이제 회수를 하고 일부 줄이면서 이 다른 나라를 많이 강화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중화권 투자된 걸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대한 이 투자를 늘렸죠. 그러다 보니 중화권에서의 실적 둔화는 고스란히 전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적에서는 더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악재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참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서 좀 헤맬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